반갑습니다. 3D를 이용한 게임 프로그램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이태성입니다. 자, 이제 12강, 이제 글자 출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이렉트 3D에서는 글자를 출력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폰트라는 객체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객체를 이제 이 12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LPD3DS 폰트 객체 생성과 초기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객체를 생성하고 초기화할 수 있는 함수, 그래서 D3DS Create Font라는 이와 같은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내부를 쭉 보게 되면은 많은 매개 변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여기 밑에 나오는 이 객체를 얻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매개 변수 중에서 조금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그 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기 하이스하고 위스 있죠. 그래서 글자의 높이, 그 다음에 넓이, 이것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넓이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높이를 지정해주고 그냥 여기다 0을 셋업을 해주게 되면은 그 글자체에 따른 그 넓이가 자동적으로 셋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웨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글자를 뭐 굵게 할 것인지 얇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셋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탈릭체들, 나머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쭉 셋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 네임에 있어서 요거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할 그 글자의 체, 도둔체를 쓸 것인지 시스템을 쓸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객체, 이 객체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객체가 이 같은 함수가 함수의 그 설정 값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셋업을 합니다. 그래서 폰트 있고요. 요거는 뭡니까? 높이가 20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가로 길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0을 넣어주게 되면 기본 값으로 그 높이에 따른 그 폰트의 그 특징, 그 폰트마다 특징이 있죠. 높이에 따른 그 가로 길이가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말 넣어주고 1, 폴스 뭐 이런 거 쭉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넣어주세요. 뭐 별 의미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도둠체 쓸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체를 쓰는데요. 그 다음에 이 폰트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객체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객체를 얻었기 때문에 이 객체를 사용해야 되겠죠. 즉, 객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출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력하기 위한 함수가 draw text라는 이와 같은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많은 매개 변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스프라이트가 있는데 우린 스프라이트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화면에 출력하고자 하는 그 같은 문자열을 여기다 셋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는 문자,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문자의 그 길이를 우리가 넣어주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 그 문자열에 널 문자가 나올 때까지, 즉 전체 문자열을 출력해 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자를 어디에 출력해 줄 것인가? 자, 이 부분은 RECT라는 구조체를 통해서 우리가 셋업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RECT의 구조체 보게 되면 그 멤버 변수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left, 뭐 right, 그 다음에 left, right, left top 이렇게 할까요? 자, left top 있고요. 그 다음에 right, 그 다음에 bottom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셋업을 해주는 부분은 바로 left, right, left top, 그쵸? 요 부분에다가 우리가 셋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출력하고자 하는 가로 X와 Y 좌표를 셋업을 해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력하는 이 글자는 3D 글자가 아니죠. 그쵸?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성하는 다이렉트 3D 해상도에 맞춰서 0에서부터 70, 우리는 800, 600이니까 0에서부터 799, 0에서부터 599, 그 값을 셋업을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라이트하고 버텀에는 00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맷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 값. 그래서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글자의 색상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구조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셋업된 그 같은 함수, 기본 타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RECT 구조체 선언하고 그 다음에 win32 API 함수죠. set RECT를 이용하게 되면은 100,430에다가 내가 글자를 출력하겠다. 널 집어넣고요. 테스트란 글자를 하겠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셋업을 해주고 여기 보면 D3DX 컬러라는
이와 같은 함수가 구조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체 값을 셋업을 해주게 되면은 요 값에 따라서 그 글자의 색상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되는데 순서대로 RGB, 그 다음에 알파 값이죠. 그래서 지금은 알파 값은 기본으로 1.0F 넣어주면 되고요. 그 색상 값은 0에서부터 1.0F 요 사이 값을 우리가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렇게 출력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드로우 텍스트를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출력하니까 좀 심심해서 FPS라는 것을 한번 출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 FPS 요 개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은 FPS는 게임의 어떤 그 성능을 측정하는 그런 그 단위도 되고요. 그 다음에 툴에서 렌더링을 거는 그 속도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 FPS를 많이 이렇게 띄워 놓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 나오듯이 FPS란 프레임 퍼 세컨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게임이란 것은 업데이트와 렌더에서 한 번에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와 같은 화면 전환이 1초 동안에 몇 번 이루어지는가, 그렇죠? 그것을 측정한 값을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FP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듯이 FPS는 뭡니까? 게임 엔진의 렌더링 속도를 측정하는 그런 용도로서 많이 사용되고, FPS가 좀 낮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조금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때는 어디 메모리에 누수가 생기지 않았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FPS는 1초 동안에 화면 전환이 몇 번 일어나는 것을 측정하기 때문에 1초 동안에, 그렇죠? 화면 전환에 관련된 카운트 값을 일씩 셋업을 해야 되겠죠.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1이 됐다 하면은 그 증가된 그 값을 우리가 화면에 출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값이 결국엔 1초 동안에 업데이트와 렌더가 몇 번 일어났는가를 측정해 준 그 같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FPS 측정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현재 시각과 이전 시간, 그렇죠? 그래서 1초 동안에 이루어진 그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이 1초가 됐다. 그러면은 현재 시간과 이전 시간을 비교해 보니까 그 다음에 이거 좀 개념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로부터 가져오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렇죠? 계속 증가를 하죠. 하기 때문에 현재 시간이 이전 시간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죠? 하기 때문에 현재 시간을 측정하게 되면 훨씬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전 시간, 그렇죠? 이전 시간하고 비교를 해서 그 시간 차이가 만약에 10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뭡니까? 1초가 흘러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흘러갔다고 하면은 이제 FPS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 현재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이전 시간으로 넣어주죠. 그렇지만 요때에서부터 또 시작해서 또 한 바퀴 돌았을 때 그 현재 시간하고 이전 시각하고 또 비교를 해서 1초가 되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측정할 방법은 현재 시각과 이전 시각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죠? 이것이 좀 헷갈리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요 매 프레임, 요 매자가 좀 틀렸네요. 매 프레임, 그렇죠? 매 프레임인데 매 프레임은 뭡니까? 한 번 돌 때마다, 그렇죠? 한 번 돌 때마다 그 시간 간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경과된 시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경과된 시간을 계속 누적을 하는 겁니다. 누적을 해서 그 값이 1000보다 크다. 그러면 뭡니까? 1초가 흘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현재 카운팅된 그 같은 FPS 값을 화면에 촥 출력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서 했던 요 같은 함수들은 여러분들 간단하니까 이렇게 폰트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드로우 텍스트를 통해서 한번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출력하는 그 샘플 예로서 FPS를 한번 출력해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다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샘플에는 누적값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볼까요?
쭉 보게 되면은,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랩스 타임에서 경과 시간, 그렇죠? 하나 뒀고요. 그 다음에 FPS. FPS는 음의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unsigned int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FPS 카운트가 매 프레임마다 그 값들을 일씩 증가를 시켜야 되죠.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값이 1초가 되었을 때 여기다 저장해주고 여기 이 저장된 이 값을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별 다른 건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요 부분 봅시다. 기본적인 셋업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쭉 요 부분 뭐 3D 셋업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렇죠? 폰트에서 쭉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시스템이라는 이 채를 이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렌더링 합니다. 그래서 스트링에서 100만큼 잡아줬죠. 10,10에 내가 출력할 것이다. 어떤 문자를 출력할 것인가. 그래서 sprintf는 C 함수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유용하죠. 이것은 C, C++, Win32, MFC까지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 같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sprintf에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그 문자와 그 다음에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그 값을 어떻게 해줍니까? 문자열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스트링에다가 만들어주고 그 값을 내가 이렇게 출력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렌더링이 일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화면 전환이 한번 일어나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듯이 FPS 카운트 값을 뿔뿔 해서 일씩 증가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계산적인 부분들은 업데이트에서 거의 대부분들 처리를 다 하죠. 그래서 업데이트에서 이렇게 프레임을 작성해 줬습니다. 그렇죠? 업데이트에서. 그래서 get count를 이용하게 되면 현재 시간을 가져오죠. 그 다음에 old time이 static으로 이렇게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초기 값을 이렇게 한 번만 셋업이 되지 두 번째 업데이트 들어갔을 때는 이게 이 값이 매번 이렇게 셋업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static 이 변수가 처음 생성될 때 get count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 값이 셋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static 하나 또 있네요. 그다음에 accumulate time에서 이게 누적 변수입니다. 누적 변수. 누적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전의 값들을 또 계속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static으로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elapsed time 돼 있죠. 경과 시간이죠. 그래서 현재 시간하고 old time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 차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 차이를 여기다가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현재 시간을 old time에 넣어줬죠. 그래서 한번 또 다시 돌게 되면은 DW current time은 초기화가 되면 이렇게 get count를 통해서 업데이트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이렇게 초기화 되죠. 그 값을 가져오고 DW old time은 이전에 현재 시간을 여기다 넣어놨죠. 그래서 그 시간하고 비교해서 그 경과 시간을 또 얻어옵니다. 그렇죠? 자, 얻어온 경과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누적하고 있죠. 그래서 누적된 그 시간이 1000보다 크다. 그럼 1초가 된 겁니다. 그렇죠? 1000보다 크면은 누적된 값을 0으로 셋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값은 계속 일씩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 값을 mn fps 여기다가 이제 셋업을 설정을 해주는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어떻게 합니까? 다시 0으로 만들어져서 또 이제 그 개수를 세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해주죠. 그래서 여기 요 값을 매번 출력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렇죠? 여기 보면은 요 FPS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FPS가 굉장히 좀 많이 낮은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글자 출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뭐 FPS는 나중에 이제 프레임워크라든가 그 다음에 더 많은 셋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점점 좀 높아질 겁니다. 지금은 뭐 셋업을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해서 뭐 좀 그 FPS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폰트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FPS도 한번 출력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꼭 이런 FPS 요 부분이 아니라 뭐 이런데도 막 한번 여러분 그 문자열을 한번 출력을 해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 보게 되면은
폰트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또한 다양하게 우리가 글자를 출력할 수 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의 길이, 그렇죠? 이런 것들도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본다면 좀 더 그 폰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폰트, 그렇죠? 폰트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었고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제까지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음 강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